땅에 투자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하죠. 아파트를 보면 그 속에 지분으로 보통 25평대라면 땅 지분이 7평에서 12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3, 40년이면 사용하면 수명이 다 하게 되겠죠. 남은 것은 7에서 12평의 땅이죠. 이 땅의 가치가 강남은 20억, 30억이라면 그 10평이라면 평당 2, 3억인데요. 맹동이 제일 비싼 땅이 얼마 전까지 3, 4억이면 샀으니까. 근데 강남의 아파트에 평당 2, 3억 가치를 깔고 자고 있다. 저는 좀 의아심이 좀 듭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이주구입니다. 요즘 팽택이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나 HBM3E에서 현재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습니다. D램은 주기적으로 윈도우 교체 주기와 맞물려 있는데 아직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윈도우 출시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D램이든 HBM이든 납품과 주문이 많이 들어와야 공장의 가동을 올릴 수 있고 추가 공장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런데 팽택의 고덕지구 내 공장 건축은 현재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인력들이 빠져나가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레가시조차도 범용 반도체조차도 지금 수출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삼성전자의 지금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매출 물론이고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장을 계속 건축을 해야 되지만 공장이 잠시 지금 공장이 P5부터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P6에 공사장 인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제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삼성도 곧 시작을 하겠구나. 그러면 나머지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온기가 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파트를 본다면 팽택 전체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팽택의 고덕, 삼성전자 주변의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분기별 실적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업황이 좋아지고 공급이 부족해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추가 공장을 지을 것입니다. 결론은 반도체도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중에서 반도체 업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부동산은 반도체 벨트 주변은 반도체 업황과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이건 좋고 저건 좋지 않다가 아닙니다. 공도에 있는 이제 아파트가 공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팽택에도 출퇴근이 가능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용인시 처인구 원사면에도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들이 분양이 사실상 그쪽이 분양이 이제 안 되는 지역인데 그렇게 호재를 입혀서 분양을 하니까 상당히 분양이 돼서 아는 지인이 한 3채까지 지금 분양을 받았는데 지방에 그분은 이제 순천에 계신 분인데 3채를 받았는데 지금 마이너스 채당 7천만 원씩 3개면 거의 뭐 2억 1천만 원이 빠져가지고 처분도 못하고 입주도 못하고 분양 대금을 납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성에 이제 죽산면에 그 하우스 스토리라는 아파트가 들어오는데요. 굉장히 또 광고를 많이 합니다. 하이닉스 인접 지역이라 출퇴근 가능하다. 근데 인부들은 사실상 아파트에 잘 거주를 안 하거든요. 돈도 비싼 것도 있지만 아파트가 또 너무 깨끗하고 좋은데 주인들이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나갈 때 되면 그걸 또 변상하고 나가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공사장 인부들은 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잘못 분양받았다가 그런 걸 호재로 생각해서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또 잘못하면 마이너스 P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주의해서 아파트 투자를 그런 지역은 했으면 좋겠고요. 향후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지 않다면 결국은 팽택의 삼성전자 공장 주변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비단 반도체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제도의 아파트도 조선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3분의 1 토막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음식점조차 장사가 안 되어 많이 접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조선의 업황, 방산, 미 군함의 MRO 사업, 함정 유지 보수 사업이라고 하죠.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늘 낙관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보수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산업단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구미의 산업단지, 원룸, 그 다음에 광양지칠 주변의 아파트, 울산의 현대조선과 현대자동차 주변 부동산, 새만금의 가끔 튀어나오는 개발 이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전투에서도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에서도 벌어놓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투자는 조금 천천히 가야 합니다. 현장에 가면 거의 돈을 벌어놓고 시작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늘어나면 이런 매물들도 보이게 됩니다. 운도 따라야 하지만 실력도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일단 판단과 행동이 빠른 투자자들은 혹 실수를 하더라도 금방 만회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발전하는 경우를 봅니다. 지금은 팽택에서 부동산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제 견해를 이야기한다면 아직은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팽택항 주변이나 서해안선, 안중역 역세권 주변, 팽택호 관광단지, 지제역 주변은 투자할 물건이 달라질 뿐이지 계속 투자의 기회는 생길 것입니다. 단지 개발의 초기 단계보다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도한 대출로 레버리지를 발생시키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투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 현장의 개발 사항을 늘 체크하면서 단계별 투자는 필수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연구 인력의 수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으로 가도 되지만 고급 연구 인력들이 지방에 근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용인 원삼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 이유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자리 창출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도 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대기업 공장을 제한하는 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공장을 짓도록 허가를 한 것입니다. 기업의 요구와 정부의 정책이 맞아떨어진 경우라고 봅니다. 클러스터 같은 업종의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동일 업종끼리 경쟁과 협력하며 기술과 품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기형, 동탄, 팽택, 이천, 청주 등 수도권 주변에 반도체 공장과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산업은 보면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수출의 20% 가까이 책임지고 있죠. 국가 전략 산업이기도 합니다. AI 시대에는 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도 자국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산업입니다. 반도체는 한 나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대만과 한국, 일본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것도 반도체 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산업에 비해 버려서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산업입니다. 토지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 점에서 보면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지금 팽택이, 지금 용인이, 화성이, 수원이 일시적인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선도하는 업종은 쉽게 망하거나 다른 나라에 내어줄 수 없습니다. 기회는 그런 가치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부동산, 특히 토지 시장이 감기를 넘어 중병이 들었습니다. 건설 경기는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땅에 투자하기 전부터 사실상 이제 투자자라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개의 투자자들은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땅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연히 샀던 땅들이 올라서 인생 대박을 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은 옛말입니다. 그런 엉성한 방법으로 투자에 나섰다가 쪽박차기 십상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10년이 걸리지만 까먹는 것은 약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10년과 10초 사이에 우리는 무수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죠. 지금도 곳곳에서 투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알트코인, ETF, ELS, 홍콩 ELS 등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는 상품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알고 투자하면 좋지만 모르고 하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땅에 투자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하죠. 아파트를 보면 그 속에 지분으로 보통 25평대라면 땅 지분이 7평에서 12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은 3, 40년이면 사용하면 수명이 다 하게 되겠죠. 남은 것은 7에서 12평의 땅이죠. 이 땅의 가치가 강남은 20억, 30억이라면 그 10평이라면 평당 2, 3억인데요. 맹동이 제일 비싼 땅이 얼마 전까지 3, 4억이면 샀으니까
근데 강남의 아파트에 평당 2, 3억 가치를 깔고 자고 있다. 저는 좀 의아심이 좀 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과연 그 땅의 생산성은 있는 것일까? 월 20만 원의 월세에 사는 사람이나 2, 30억 건물에 사는 사람이나 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강남의 아파트가 2, 30억 가는 동안에 그 가격이 올라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현실에서 가능한 이야기일까? 제가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 튤립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냥 꽃을 인간의 욕망이 부른 이런 광기로 인해서 한 송이의 지금 가치로 억대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광기가 결국 폭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강남 아파트는 튤립을 들고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적정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투자자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1시간만 벗어나면 3, 4억대의 아파트도 널려 있습니다. 그보다 더 넓은 땅을 가진 빌라 단독 연립들도 많고요. 그 광기는 누가 만들고 누구의 스토리 속에서 폭탄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일하는 곳이 안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어쩌면 1억만 줘도 500평의 땅을 살 수 있는 곳이죠. 계곡물도 흐르고 공기도 좋습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땅이라면. 역으로 강남의 땅은 앞으로 오를 수 있다. 오른다 해도 돈을 쓰지는 못하겠죠.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노심초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비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출을 했다면 이자 내니라고 소비를 못한 기회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아파트를 사고 개미처럼 일만 하다가 늙은 노새처럼 죽어야 한다. 이러면 누가 이런 투자를 선뜻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좋은 점만 본다면 10년 동안 10억이 올라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10년 뒤에 팔아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고 싶겠죠. 과연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쉽게 소비하면서 생활하면 또 마음 편할까요? 잘 모르겠네요. 투자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투자와 소비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투자 속에 소비가 있고 소비 속에 즉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만 하다가 잃어버린 30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자, 1부에서는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전반적인 이제 시장 상황에서 설명드렸고, 2부에서는 용인이라든지 평택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은 지금은 세계적인 경기나 한국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조차도 지금 업황이 그렇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좋지 않지만 이럴 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투자자는 항상 기회를 만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땅값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살 물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굉장히 생각보다 저렴한 매물들도 많이 나온다.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괜찮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